원피스 등장 가능성이 높은 악마 열매 탑10. 고무고무 열매는 루피가 먹은 악마 열매로 잘 알려진 열매이기에 이미 작중에 등장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먹은 악마 열매의 진명은 고무고무 열매가 아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이며, 루피가 고무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태양신 니카가 고무의 성질을 지닌 신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훗날 진명이 고무고무 열매인 악마 열매가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진짜 고무고무 열매를 먹게 될 인물은 루피와 마찬가지로 몸을 고무처럼 늘리거나 몸에 고무의 성질을 부여하며 전투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예 메커니즘 자체가 다를 가능성도 존재하며, 진짜 고무고무 열매는 생각보다 별 볼 일이 없는 평범한 악마 열매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와노쿠니에서 고대종 악마 열매가 대거 등장했으며, 용용 열매 모델 프테라노돈, 용용 열매 모델 브라키오사우루스, 용용 열매 모델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용용 열매 모델 알로사우루스 등 공룡을 모델로 한 악마 열매가 매우 많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룡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으며 공룡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모티브로 한 열매는 등장하지 않았기에 독자들은 많은 아쉬움을 보이고 있으며, 훗날 용용 열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를 먹은 인물이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용용 열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를 먹은 인물이 등장한다면 그 인물은 매우 강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티라노사우루스의 힘을 이용하여 엄청난 파괴력과 맷집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물계 악마 열매는 원피스에서 가장 흔한 악마 열매로 새, 벌레, 기린, 검치호, 표범 등 수많은 동물을 모델로 한 악마 열매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동물계 환수종 악마 열매가 아닌 동물계 악마 열매는 사실상 가장 좋지 않은 악마 열매로 분류되며, 벌레 열매들의 경우에는 먹는 게 손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로브루치가 먹은 고양 열매 모델 레오파드와 후주가 먹은 고양 열매 모델 검치오는 꽤나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로브루치는 각성을 통하여 수준급의 전투력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자나 호랑이를 모델로 한 악마 열매는 당연히 동물계 악마 열매 중 가장 성능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전설 속의 사자, 호랑이를 모티브로 하여 동물계 환수종인 열매가 존재할 경우 그 열매는 악마 열매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성능을 자랑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은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성하나 현실 속에 존재하는 신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람 열매 모델 데불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이라는 존재를 대표하는 존재이자 절대신이라고 불리는 야훼를 모델로 한 악마 열매 또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야훼는 악마조차 능가하는 존재이기에 악마 열매에 포함되는 것은 조금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 사람 열매 모델 야훼가 등장한다면 당연히 매우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할 것이며, 사실상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악마 열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 열매 모델 야훼를 먹을 것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세계정부의 왕 이무입니다. 초인계 악마 열매에는 매우 다양한 열매들이 있으며, 자연현상이나 과학현상을 응용한 악마 열매도 여러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공격을 반사시켜버리는 반사 열매가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무엇이든 튕겨내는 도톰 열매와 무엇이든 밀어내는 푸시 열매가 존재하기에 반사 열매가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도톰 열매와 푸시 열매도 사물이나 물질을 반사하는 것은 아니기에 반사 열매가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사 열매를 먹은 것으로 묘사되는 인물도 존재하며, 그 인물은 최악의 세대의 일원인 우르지입니다. 우르지는 파시피스타 등의 공격을 마치 반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우르지의 기술 중 하나인 인과응보는 모든 충격을 되돌려준다는 특징이 있기에 우르지가 먹은 악마의 열매가 반사 열매일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케르베로스는 지옥을 지키는 3마리의 개이며 전설 속에 존재하는 동물이기에 동물계 환수종 악마 열매의 모델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개개 열매 모델 케르베로스를 먹을 것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티치로, 이미 티치가 개개 열매 모델 케르베로스를 먹었다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원래 악마 열매를 2개 이상 복용하게 되면 몸이 산산조각 나며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전해지는데, 티치는 무려 2개의 악마 열매를 먹고도 몸이 터지기는커녕 2개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티치가 2개의 악마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개개 열매 모델 케르베로스의 능력 덕분이며, 이미 티치는 개개 열매 모델 케르베로스를 먹은 상태이며 이후 어둠 열매와 흔들흔들 열매를 먹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르베로스는 머리가 3개인 동물이기에 티치가 개개 열매 모델 케르베로스를 먹음으로써 머리가 3개로 늘어나게 되었고, 각각의 머리 하나당 악마 열매를 하나씩 복용시켰고 현재 총 3개의 악마 열매를 먹었다는 가설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정말로 티치가 개개 열매 모델 케르베로스를 먹었다면 티치가 악마 열매를 2개 이상 복용한 것이 더욱더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악마 열매의 약점은 바다이며 악마 열매를 먹게 되면 곧바로 맥주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맥주병이 되는 이유는 자연의 어머니인 바다의 미움을 받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기에 악마 열매 능력자들은 바다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악마 열매의 천적인 바다의 힘마저 다룰 수 있는 악마 열매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그 열매의 이름은 바다 열매이거나 진화 속에서 바다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 열매 모델 포세이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로쿠규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며 자신의 능력은 바다와 맞먹는 대자연인 숲마저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소개했기에 바다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열매 또한 존재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로쿠규의 능력이 자연계 악마 열매 숲 열매임을 감안하면 그와 비슷한 능력인 바다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악마 열매의 이름은 자연계 악마 열매 바다 열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피의 능력이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로 밝혀지며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렇다면 달의 신을 모티브로 한 악마 열매 또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농담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달의 신을 모티브로 한 능력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그 열매를 먹게 될 인물은 루피와 대치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사소한 것조차 루피와는 맞지 않으며 루피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티치입니다. 우선 태양과 달은 대비되는 존재로 자주 묘사되며 태양이 긍정적인 부분을 상징한다면 달은 부정적인 부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루피와 대치 중이며 루피와 크게 대비되는 인물이 티치가 사람 열매 모델 달의 신을 먹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독자들은 이미 티치가 사람 열매 모델 달의 신을 먹은 상태이며 어둠 열매의 진명이 사람 열매 모델 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 열매는 자연계 악마 열매임에도 몸을 유동화시키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기에 어둠 열매의 진명이 따로 존재하며 어둠 열매는 자연계 악마 열매조차 아닐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동양의 사신수는 동양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며 동양 신화에서 가장 성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동양의 사신수로는 청룡, 주작, 백호, 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에는 이미 동양의 사신수를 모티브로 한 열매가 등장했으며 그 열매는 사왕 카이도우가 먹은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먹은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은 매우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하며 천룡인들이 참가하는 인간 사냥 대회에 우승 상품으로 나올 만큼 귀한 열매이기에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에서 말하는 청룡은 일반적인 푸른 용일 가능성이 적으며 동양의 사신수인 청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세세 열매 모델 주작과 거북 열매 모델 현무, 고양 열매 모델 백호 역시 원피스 세계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훗날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람은 불, 번개와 함께 창작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능력이며 가장 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원피스에는 바람을 다루는 능력자는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이 드래곤의 능력이 바람을 다루는 능력인 바람 열매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드래곤이 첫 등장할 당시 갑자기 로그타운에 엄청난 양의 바람이 불어왔으며 그 바람은 공교롭게도 루피와 밀지모자 일당이 로그타운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후 드래곤의 선박의 이름이 윈드 그랜마고라는 게 밝혀지며 드래곤의 선박에는 바람이라는 어원이 들어가는 게 확인됩니다. 또한 드래곤이 쿠마에게 덕담을 해주며 굳이 어색한 단어인 바람을 끼워 넣기도 하였기에 드래곤의 능력이 바람과 관련이 있음은 더더욱 확신이 가는 상황이며 드래곤의 능력이 바람 열매일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드래곤의 능력이 바람 열매가 아닐지라도 바람을 다루는 능력자는 창작물에서 매우 흔한 소재이기에 다른 인물이 바람 열매 능력자가 되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드래곤이 바람 열매 능력자가 아니라면 세세 열매 모델 천둥새, 용용 열매 모델 황룡, 용용 열매 모델 백룡, 용용 열매 모델 드래곤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피스 악마 열매 능력 각성자 탑10 12에는 임펠다운의 옥졸수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임펠다운의 옥졸수인 미노타우루스, 미노리노케로스, 미노코알라, 미노제브라는 동물계 악마 열매를 각성한 이들이며 원피스에서 최초로 악마 열매 각성을 선보인 인물들입니다. 물론 스쳐가는 언급일 뿐이었으며 해군대장을 포함한 강자들 역시 악마 열매 각성자일 가능성이 높기에 사실상 최초로 악마 열매 각성을 선보인 이들이라는 인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악마 열매를 각성한 각성자라는 설정이 공개되었으며 크로커다일이 악마 열매 각성자들이라는 언급을 하기에 임펠다운의 옥졸수들이 최초의 악마 열매 각성자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임펠다운의 옥졸수들은 악마 열매 각성을 통하여 강한 체력과 맷집을 얻게 되며 동물계 악마 열매 능력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골드 열매 각성자 퇴소로가 선정되었습니다. 퇴소로는 골드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며 조종 대상이 된 금들을 서로 연결시킨 이후 한쪽 금에서 발생한 충격을 다른 금을 통해 감지하는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퇴소로는 필름골드의 메인 빌런이며 필름골드에서 루치와 잠시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이며 무력 또한 신세계에서 상위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로브루치는 CP0가 된 이후 당연히 전투력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CP9 시절부터 이미 토비로포 후주보다 한 수 위의 강자로 묘사되었기에 루치와 호각으로 겨룬 테조로는 낮게 잡아도 사왕 간북급 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략 도플라밍고를 꺾은 이후에 루피와의 대결에서는 나미를 인질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루피에게 유효타조차 넣지 못하고 패배한 것을 보면 확실히 칠무의급 강자에게는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위에는 소소열매 모델 기린 각성자 카쿠가 선정되었습니다. 카쿠는 소소열매 모델 기린의 능력을 각성하며 변신폼이 바뀌게 되었으며 변신하게 되면 주변에 검은 구름 같은 게 생겨나며 모습도 기존보다 한층 더 멋있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육체의 유연함이 증가하게 되며 전투력도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전투 센스가 향상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쿠는 세계 정부에서 가장 신뢰하는 비밀병기 사이퍼폴 중 한 명이며 사이퍼폴의 모든 검사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카쿠는 과거 CP9 시절에 워터7에서 조로와 격돌하게 되었고 조로와의 혈투 끝에 결국 조로에게 패배하였고 사이퍼폴에서 제명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한번 세계정부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CP0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쿠는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가게 되었고 조로와 리벤지 매치를 벌이게 되나 스튜시가 배신을 하였고 결국 카쿠는 스튜시에게 당하며 리타이어 됩니다. 7위에는 고양고양 열매 모델 표범 각성자 로브루치가 선정되었습니다. 로브루치는 고양고양 열매 모델 표범의 능력을 각성하며 이전보다 더 강해지게 되었고 루피에게 강해진 건 너만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브루치는 고양고양 열매 모델 표범의 능력을 각성하며 변신폼이 바뀌게 되었고 육체의 강인함과 스피드가 증가하게 되며 전투력이 이전보다 향상된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로브루치는 역대 최강의 CP9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현재는 역대 최고의 사이퍼폴이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세계정부에서 신뢰하는 강자입니다. 로브루치는 어린 시절부터 특수한 목적으로 세계정부에서 길러낸 인간 병기이며 성인이 된 이후 CP9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NES 로비에서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로빈을 납치하여 처형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루피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 측에서는 크로코다일을 꺾은 이후에 루피에게도 로브루치가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기어 세컨드를 각성하며 결국 로브루치는 패배합니다. 하지만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CP0로 복직하게 되며 에그헤드 섬에서 잠시나마 기어 피퍼스를 사용한 루피와도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 역시 과거보다 성장함을 증명하였습니다. 6위에는 시실 열매 각성자 도플라밍고가 선정되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실질적으로 악마 열매 각성을 처음 선보인 인물이며 악마 열매를 각성하게 되면 주변 사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됨을 처음으로 언급한 인물입니다. 도플라밍고는 시실 열매를 각성하며 주변 사물을 실로 만들어 조절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이를 본 루피는 도플라밍고가 초인계 악마 열매 능력자가 아닌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전 칠무회 중 한 명이며 드레스로자를 파멸로 몰아간 장본인입니다. 도플라밍고는 과거 칠무회 시절 미호크와 함께 칠무회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묘사되었으며 해군 원수나 세계정부의 관계자의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칠무회로서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즈의 다리를 매우 쉽게 잘라버리는 모습과 다이아몬드 조즈를 잠시나마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드레스로자에서 로우 루피를 동시에 상대하였으며 로우의 팔을 잘라버리기도 하였으며 루피와 대등한 폐양색의 충돌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5위에는 쫀득쫀득 열매 각성자 카타코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카타코리는 쫀득쫀득 열매를 각성하며 주변 사물을 떡으로 바꾸어 전투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떡으로 바뀐 사물을 조정하는 모습까지 선보이며 악마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한 인물입니다. 또한 카타코리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뛰어나며 특히 견문색 패기가 뛰어난 인물인데요. 카타코리는 견문색 패기를 너무나도 각성하여 잠시 앞의 미래가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웬만한 인물은 카타코리를 건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카타코리는 쫀득쫀득 열매라는 좋지 않은 열매를 먹었음에도 악마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악마 열매 각성까지 이뤄내는데 성공하며 좋지 않은 열매로도 잘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카타코리는 조루를 제외하면 사왕 최고 간부 중 유일하게 폐양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기에 훗날 폐양색을 각성하여 방출하는 것이 아닌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경지에 오른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4위에는 자기자기 열매 각성자 유스타스 캡틴 키드가 선정되었습니다. 키드는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며 주변 사물에 자기력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체에도 자기력을 부여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키드는 루피, 로우와 함께 3선장으로 불리우는 인물이며 조로 루피와 함께 초신성 중 유일하게 폐양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주인공 일당을 제외하며 현재 가장 미래가 기대되는 해적이기도 합니다. 키드는 첫 등장 당시 초신성 중 현상금이 가장 높았으며 전투력 또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에는 최강의 초신성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키드는 와노쿠니에서 루피, 로우와 동맹을 맺었고 로우와 합을 이루며 사왕 빅맘을 격파하며 현상금이 30억 베리로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샹크스와의 대결에서 참패하였고 배를 잃게 되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3위에는 수술수술 열매 각성자 트라팔과 로우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우는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며 룸을 사물에 더 씌우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룸의 범위도 섬 전체를 초과할 만큼 거대하게 펼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로우는 우연히 펑크하자드에서 루피를 만나게 되었고 루피에게 자신에게 사왕 카이도우를 끌어내릴 비책이 있다고 말하며 루피에게 동맹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를 수락하며 로우와 루피는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루피와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를 잡아내는데 성공하였고 코라손의 복수를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우는 루피, 키드와 함께 빅맘 카이도우 연합을 잡아내기로 결정하였고 와노쿠니에서 신세계의 패권을 두고 대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사기적인 악마 열매 능력과 키드와 환상적인 콤비를 보여주며 빅맘을 잡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로우는 티치와 대결하게 되었고 꽤나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체급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티치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2위에는 찰강찰강 열매 각성자 더글라스 블릿이 선정되었습니다. 블릿은 찰강찰강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며 합체 대상이 된 사물로도 능력을 발휘하며 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물과도 합체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섬 전체와 합체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블릿은 전 로제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강자입니다. 또한 블릿은 세계를 지배하고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으며 로저를 꺾고 세계의 정점에 서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단신으로 한 나라를 괴멸시키는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싸울 만큼 강했던 인물이라고 정평이 나있는 강자입니다. 또한 폐양색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이며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블릿은 스탬피드 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으며 홀로 루피, 크로코다일, 보니, 행콕, 스모커 등 걸출한 강자들의 협공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으며 루피가 각성을 거듭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준 강자이기도 합니다. 1위에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 각성자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는 조이보이 이후 800년 이상 만에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인물이며 악마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외형이 크게 바뀌게 되었으며 능력을 사용할 때 해방의 드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악마 열매 각성을 통하여 육체의 신축성의 한계가 크게 상승했으며 주변 사물과 생명체마저 곰으로 변환시키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한 이후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자신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 피프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를 너무나도 쉽게 꺾었으며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루피는 엘그헤드 섬에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참교육시켰으며 해군대장 키자루와 리벤지 매치를 하며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물론 루피 역시 키자루와의 대결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찾아오며 잠시 무력화되긴 하였습니다. 원피스 사기적인 검 탑 15입니다. 15위에는 캐번디시의 검 듀렌달이 선정되었습니다. 듀렌달은 아름다운 해적단의 선장 캐번디시의 검으로 아직 정확한 등급이 공개되지는 않은 검입니다. 하지만 굴지의 명검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명검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듀렌달은 원피스에서는 보기 힘든 레이피어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동양의 검이 아닌 서양의 검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캐번디시 역시 동양인이 아니라 서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듀렌달이 서양의 검의 형태인 레이피어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4위에는 귀철일파가 만들어낸 두 번째 검 2대 귀철이 선정되었습니다. 2대 귀철은 루피가 사용했던 사실상 유일한 검이기도 한데요. 루피는 와노쿠니에 도달한 이후 사무라이로 변장하기 위하여 착용하고 다닐 만한 검을 찾아다녔고 루피는 2대 귀철을 발견한 이후 자기가 멋대로 착용합니다. 그리고 이 검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조로는 루피에게 2대 귀철을 달라고 말했으나 루피는 네가 사무라이의 혼을 아냐? 라고 말하며 조로에겐 끝끝내 이 검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로도 그럼 너는 사무라이의 혼을 아냐? 라고 말했으나 루피가 고집을 피우며 주지 않았습니다.
13위에는 BA 시류의 검 라이오가 선정되었습니다. 라이오는 시류가 굉장히 아끼는 검이며 시류가 직접 검을 닦는 모습까지 연출한 것으로 보아 평범한 검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류가 라이오를 사용하여 임펠다운의 잡졸들을 베어버릴 때 붉은색 임팩트가 나온 것으로 보아 라이오는 최소 명검일 것으로 추정되며 요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오는 검은색이기도 하기에 흑도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12위에는 조로를 상징하는 명검 화도일 문자가 선정되었습니다. 화도일 문자는 조로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검입니다. 조로는 어린 시절 쿠이나에게 무려 2000번이나 도전한 끝에 2001번째 진검 승부를 했으나 다시 한번 패배합니다. 그러나 쿠이나는 난 여자이니 언젠간 너한테 질 거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분해하며 그런 약한 소리 하지마, 너와 나 둘 중 하나가 언젠간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쿠이나가 실족사해버렸고 조로는 쿠이나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스승 호우시로에게 언젠간 자신이 세계 제1의 검사가 되겠다고 말했고 호우시로는 조로에게 시모츠키 가문의 갑오 화도일문자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날 이후부터 화도일문자를 사용해왔으며 수많은 검들을 거쳐갔으나 화도일문자만큼은 계속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언젠간 영구 흑도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 화도일문자를 영구 흑도로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11위에는 해군대장 후지토라의 검 중력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중력도는 해군대장 후지토라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후지토라는 중력도를 평소에는 지팡이처럼 활용하지만 전투가 시작되면 곧바로 검을 뽑아들며 중력도를 사용하여 검술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후궁후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할 때 능력을 조절하는 컨트롤러도 활용합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후지토라가 스스로 악마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닌 중력도에다가 후궁후궁 열매를 먹였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그래서 후지토라의 검의 이름 자체가 중력도가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12위에는 금사자 시키의 검 오토와 코가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오토와 코가라시는 금사자 시키가 사용하던 명검입니다. 시키는 로저가 해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입수한 이후 로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기 위하여 곧바로 마린포드를 침공하였고 결국 그곳에서 거푸와 생고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거푸와 생고쿠에게 패배한 뒤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얼마 후 자신의 두 다리를 잘라버린 뒤 임펠다운을 탈옥합니다. 그리고 오토와 코가라시를 자신의 다리에 꼽아버려 마치 의족처럼 활용하였고 새 다리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시키가 오토와 코가라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겠으나 과거의 상을 통하여 시키가 검을 사용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9위에는 오뎅의 검 아메노 하바키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아메노 하바키리는 오뎅이 사용했던 검 중 하나입니다. 아메노 하바키리 역시 엠마의 버금가는 명검이며 와노쿠니에서는 전설로 내려오는 검입니다. 오뎅은 카이도에 의하여 사망한 이후 자신의 검 아메노 하바키리를 자신의 아들 모모노스케에게 유품으로 남겼기에 현재는 모모노스케가 이 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가 조로에게 검술을 배우려고 했던 것을 보면 어쩌면 모모노스케도 이 검을 사용하며 검술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메노 하바키리는 와노쿠니의 대장장이 텐구야마 히테치의 걸작으로 하늘조차 베어버리는 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뎅은 이 검을 사용하여 카이도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8위에는 조로가 계승한 오뎅의 검 엠마가 선정되었습니다. 엠마는 오뎅이 사용했던 검이며 현재는 조로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엠마는 화도일문자를 만들어낸 대장장이인 시모츠키 코자부로가 만든 검으로 제작된 이후 곧바로 오뎅에게 넘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뎅은 엠마와 아메노 하바키리를 사용하여 카이도우, 로저, 흰수염 등 전설적인 인물들과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이 사망한 이후 조로는 엠마와 흑도 슈스이를 교환하게 되었고 현재는 조로가 엠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엠마는 지옥 끝까지 정복할 수 있는 검으로 불리우며 사용자의 패기를 멋대로 빨아들인다는 특성이 있기에 조로급의 검사조차도 처음에는 엠마를 잘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엠마를 사용하는 채로 류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기가 빨려버려 사망하게 된다고 밝혀졌기에 이 검을 다룰 수 있는 인물은 전세계에서도 극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위에는 도신 류마의 검 흑도 슈스이가 선정되었습니다. 흑도 슈스이는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검사 류마가 사용했던 검이며 한때 조로도 사용했던 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와노쿠니의 국보로 환산되었습니다. 조로는 스릴러바크에서 좀비 류마와 대결하게 되었고 이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흑도 슈스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 도달할 때까지 쭉 흑도 슈스이를 썼다가 와노쿠니에 도달한 이후 엠마와 슈스이를 교환하였고 현재 슈스이는 와노쿠니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흑도 슈스이는 원피스 내에서 흑도 요루와 더불어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영구 흑도이기에 당연히 성능이 매우 좋은 검이라고 볼 수 있으며 류마와 조로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사용했던 검이기에 의미가 뜻깊은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도 슈스이가 영구 흑도인 점을 감안하면 류마의 무장색 패기가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흑도 슈스이는 최상 명검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최상 명검과 그에 준하는 검들보다는 저평가를 받으나, 만약 훗날 흑도 슈스이의 진짜 등급이 최상 명검이라는 것이 밝혀지거나 류마의 위상이 자세하게 공개된다면 흑도 슈스이의 평가 역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6위에는 사왕 빅맘의 검 나폴레옹이 선정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사왕 빅맘의 검입니다. 빅맘은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나폴레옹이라는 호미지를 만들어내었고 나폴레옹을 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빅맘은 나폴레옹을 평소에는 쓰고 다니나 전투가 시작되면 일정 수준의 강자에게만 나폴레옹을 꺼내기에 나폴레옹은 강력한 무기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빅맘이 제작한 검이기에 등급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등급을 매긴다면 최소 명검일 것이며 최상 명검들과 비교하여 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빅맘의 나폴레옹은 타 검들과는 다르게 빅맘이 소울 열매를 사용하여 제작한 검이기에 검 자체에 생명이 깃들어 있으며 번개나 불을 다루는 등 특수한 효과도 포함되어 있기에 타 검들보다 더 사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위에는 사왕 샹크스의 검 그리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폰은 사왕 샹크스의 검입니다. 그리폰은 아직 정확한 등급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정황상 최상 명검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샹크스는 미호크와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두고 겨뤘던 검사이며 신세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이기에 당연히 그에 걸맞는 명검을 소지했을 것입니다. 또한 최상 명검 중 하나인 로저의 검 에이스와 샹크스의 검 그리폰이 매우 닮아있기에 샹크스의 검이 최상 명검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입니다. 또한 검은 사용자의 위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자에 따라 효과가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샹크스는 미호크와 함께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라이벌이며 현재는 신세계의 사왕에 오른 점을 감안하며 샹크스의 그리폰 역시 최상 명검이거나 최상 명검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닌 검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4위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의 검 모라코모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모라코모기리의 사용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입니다. 모라코모기리는 언뜻 보기에 검이 아닌 어널더이기에 검이 아니라는 주장도 많지만 공식적으로 최상 명검으로 분리된 검입니다. 다만 흰수염이 검사로는 분류되지 않기에 모라코모기리가 검들 중에 가장 애매한 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흰수염은 모라코모기리의 폐양색, 무장색,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휘감아 사용하기도 하며 아무런 효과를 입히지 않고도 검은 수염을 한 방만에 제압하는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사망한 이후 흰수염의 시신과 함께 흰수염의 고향인 스핑크스 마을에 보관 중이며 현재 마르코가 이를 지키고 있기에 웬만한 실력자가 오지 않는 이상은 모라코모기리가 세상에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위에는 해적왕 로저의 검 에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에이스는 해적왕 로저가 사용하던 검입니다. 로저가 사용하는 검이 모습만 공개되었을 때는 생각보다 평범한 외형을 하고 있었기에 로저가 해적왕 치고는 검소하며 굳이 명검이 아니더라도 강자에겐 상관없다는 말이 떠돌아다니며 로저의 검이 명검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로저의 검이 에이스라는 최상 명검이라는 것이 공개되었고 독자들은 로저에게 실망 아닌 실망을 하였습니다. 로저는 자신의 자식이 태어나기 이전에 처형될 예정이었기에 자신의 아내 루즈에게 미리 자식의 이름을 정해주었고, 만약 아들이 태어난다면 에이스라고 이름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자신의 아들과 검의 이름이 같기에 로저가 에이스라는 검을 매우 아꼈음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로저와 에이스가 밀접한 관계일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2위에는 귀철일파가 만들어낸 최초의 검 초대귀철이 선정되었습니다. 초대귀철은 아직 사용자가 밝혀지진 않은 검이며 작중에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검은 오로성 중 한 명인 나스주로의 검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이유는 나스주로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평범한 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오로성도 무력이 존재하고 나스주로가 검사이며 당연히 명검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과 나스주로의 검이 타귀철과 외형이 비슷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황상 초대귀철은 나스주로가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귀철일파가 만들어낸 타귀철만 하더라도 수준급의 성능을 자랑하는데 초대귀철은 타귀철과는 격이 다르다는 묘사도 존재하며 초대귀철은 최상 명검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초대귀철 역시 흑도요루에 버금가는 사기적인 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귀철은 많은 원원을 먹고 강해진다는 특성이 있는데 정황상 나스주로는 그 어떠한 검사보다 오랜 삶을 살았을 것이며 오로성이라는 위치를 감안하며 많은 원원을 먹일 수도 있었을 것이기에 만약 나스주로의 검이 초대귀철이 맞다면 초대귀철은 매우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위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의 검 흑도요루가 선정되었습니다. 흑도요루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흑도요루는 원피스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최상 명검이며 현재까지 슈스이와 함께 유일한 영구 흑도입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는 인물이 사용하는 검이기에 흑도요루는 의미가 뜻깊은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어중이 떠중이가 덤벼들어봤자 흑도요루를 사용조차 해주지 않으며 자신이 생각할 때 일정 수준에 도달한 강자에게만 흑도요루를 사용하여 검사로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과거 이스트블루에서 조로와 미호크가 만났을 때 미호크는 조로를 매우 작은 칼로 양악하며 흑도요루를 꺼내들지조차 않았지만 조로가 무력은 약할지라도 검사로서 마음가짐의 훌륭함을 파악한 이후 나도 세계 최강의 흑도로 널 상대해주겠다 라고 말하며 흑도요루를 꺼내드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흑도요루는 단순한 검들과는 다르게 중화, 처치, 밸런스 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 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흑도요루를 사용하는 미호크 역시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검술만큼은 샹크스보다 우위라고 불리는 인물이기에 미호크가 흑도요루를 사용하기에 흑도요루의 성능이 더 돋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아쉽게 해군대장급에 도달하지 못한 강자 탑10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해군대장의 기준점은 구 3대장과 신 3대장의 평균으로 책정했습니다. 쌍디는 와노쿠니에서 퀸을 꺾은 이후 단숨에 사왕 최고간부 상위권으로 성장했으나 에그헤드 섬에서 세턴의 능력이 완전히 봉인되는 모습을 보이며 아직은 해군대장급에는 도달하지 못함이 간접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쌍디는 와노쿠니 편에서 혈통인자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신체 능력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웬만한 상처는 쉽게 회복하는 괴랄한 회복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백수적단의 주요 전력 대간판 3제의 퀸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며 승전보를 울리게 되었고 퀸을 잡은 이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쌍디는 에그에 대해서 칠무의 세라핌을 상대로도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쌍디는 세턴의 공격을 막아서며 쿠마를 지켜주는 모습을 연출하며 확실히 루피와 조로가 부재 중일 때 밀지모자 일당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킹을 꺾은 이후 단숨에 사왕 최고 간부 중 최고를 다투는 레벨이 되었으나 와노쿠니에서 루치와 꽤 오랫동안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이 나오며 아직은 해군대장보다는 약하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조로는 오뎅의 검 엠마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며 전투력을 인정받았으며 카이도우와 빅맘의 합동공격인 배해를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백수적단의 2인자 킹과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전투 초반에는 조로가 킹에게 밀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결국 엠마의 힘을 다루는 데 성공하였고 배양색 패기를 휘감는 데도 성공하며 킹의 마스크를 박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킹과 조로는 전력으로 전투하게 되었고 조로는 연왕 상도룡 100 상정 비룡 시극을 사용하고 킹은 어수 활용왕을 사용하며 두 캐릭터의 최강 기술이 격돌하게 되었고 결국 조로가 킹을 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에그에 대해서 세라핌 미호크를 압도하였으며 하쿠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뱀백맨은 해군대장조차 두려워하는 힘을 가졌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실질적으로 해군대장급의 퍼포먼스를 보인 적이 없으며 기자루를 잠시 묶어둔 것이 다이기에 해군대장급에 도달한 강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뱀백맨은 샹크스와 함께 빨간머리 해적단을 이끌어가는 부선장이며 오랜 기간 빨간머리 해적단을 지탱해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뱀백맨은 타 사왕 해적단처럼 최고 간부 중 1위인 인물이 아닌 공식적으로 부선장이라고 밝혀진 인물이기에 야솝, 럭키루 등 타 간부들보다도 서열상 확실히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네임드 해적단 중 공식적으로 부선장을 둔 해적단은 로즈 해적단밖에 없으며 로즈 해적단의 부선장인 레일리가 로즈의 버금가는 명성을 가진 점과 흰수염 로저와 비견되는 무력을 가졌기에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뱀백맨 역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백맨은 선장 샹크스가 가벼운 모습을 보이거나 판단 미스를 하는 경우 직접 그것을 교정해주거나 자신이 샹크스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밝혀졌기에 샹크스가 뱀백맨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르코는 해군대장 키자루와 호각으로 겨룬 인물이며 방어력, 회복력, 유틸성, 능력만큼은 해군대장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다만 공격력과 패기 면에서는 확실히 93대장보다는 아래로 평가받고 있기에 종합적으로는 해군대장급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르코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의 악마의 열매보다도 희귀하다고 알려진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세세 열매 모델 불사조입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는 보통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과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장점을 합쳐놓았기에 사실상 끝판왕 악마의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마르코의 악마의 열매는 세세 열매와 이글이글 열매를 합쳐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불사조 특유의 회복력과 방어력을 겸비한 열매이기에 방어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열매보다 특출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어떠한 충격을 받더라도 불꽃과 함께 재생한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 현재까지 마르코는 걸출한 강자들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왔으며 큰 피해를 입은 적 자체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블릿은 스탬피드 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으며 홀로, 루피, 크로코다일, 보니, 행콕, 스모커 등 걸출한 강자들의 협공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으며 루피가 각성을 거듭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준 강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릿은 전 로즈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강자입니다. 또한 블릿은 세계를 지배하고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으며 로저를 꺾고 세계의 정점에 서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단신으로 한 나라를 괴멸시키는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싸울 만큼 강했던 인물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강자입니다. 또한 폐양색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이며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다만 블릿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노쇠한 로저에게 덤볐으나 로저에게는 초산란벌인 점을 감안하며 상황극 강자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물론 로저는 죽기 직전에도 어느 정도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로저에게 패배했다는 것만으로 블릿을 해군대장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드는 30억 베리의 사나이가 되며 해군대장과 대등한 현상금을 부여받았으나 샹크스에게 단 한 방만에 패배하며 아직은 세계 정상급 강자가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키드는 루피, 로우와 함께 삼선장으로 불리우는 인물이며 조로 루피와 함께 초신성 중 유일하게 폐양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주인공 일당을 제외하면 현재 가장 미래가 기대되는 해적이기도 합니다. 키드는 첫 등장 당시 초신성 중 현상금이 가장 높았으며 전투력 또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에는 최강의 초신성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키드의 행보는 주인공 루피와 매우 비슷하며 폐양색 패기마저 소유한 인물이기에 루피를 제외하면 초신성 중 가장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키드는 과거부터 상황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샹크스에게 덤볐다가 팔을 잃은 이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끝까지 카이도우에게 굽히지 않고 대항하다가 우동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와노쿠니에서 루피, 로우와 손을 잡고 카이도우 빅맘 연합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로우는 전 칠무이자 초신성으로 불렸던 인물이며 현재는 루피, 키드와 함께 삼선장이라고 불리며 훗날 신세계를 지배할 대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우는 현재 해군대장급의 가장 근접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패기, 능력, 전투센스 모두 정상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로우는 코라손의 도움으로 박연병을 치료하고 수술 열매를 먹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코라손을 죽인 도플라밍고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힘을 길렀고 젊은 나이부터 두각을 드러내며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머지않아 루피를 만나게 되었고 루피에게 자신에게 사왕 카이도우를 끌어내릴 비책이 있다고 말하며 루피에게 동맹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를 수락하며 로우와 루피는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루피와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코라손의 복수를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우는 루피, 키드와 함께 빅맘 카이도우 연합을 잡아내기로 결정하였고 와노쿠니에서 신세계의 패권을 두고 대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사기적인 악마의 일매 능력과 키드와 환상적인 콤비를 보여주며 빅맘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마젤란은 임펠다운의 최고 전력이며 센고쿠조차 인정하는 강자이기에 독자들은 세계정부의 최고 무기라고 불리우는 해군대장과 종종 비교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젤란 역시 해군대장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사기적인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하기에 해군대장과 은근히 겹치는 점이 많습니다. 마젤란은 칠무의 칭호를 박탈한 직후에 검은 수염 해적단을 히드라를 사용하여 매우 쉽게 제압하였으며 크로코다일, 징베, 루피 등으로 이루어진 탈옥수 연합조차 마젤란은 쓰러뜨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도망치는 데 급급했던 것을 보며 마젤란은 대장과 비교될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루피를 포함한 탈옥수를 놓쳐버린 점과 검은 수염 해적단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93대장보다 포스가 떨어지며 아카이누보다 강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신3대장인 로쿠기와 후지토라는 최근 레벨리에서 사보를 포함한 혁명군에게 포위망을 뚫린 점과 각각 와노쿠니와 드레스로자에서 해군대장 치곤 미미한 활약을 한 점을 감안하며 마젤란이 신3대장과 비교한다면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보는 혁명군의 2인자인 인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기에 어쩌면 이미 해군 대장급에 도달했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사보는 드래곤, 핵 등의 강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후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고 사보는 성인이 된 이후 드래곤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혁명군이 되었으며 비공식적으로 혁명군 2인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보가 드래곤의 명성마저 뛰어넘는 중이며 이미 일부 혁명군과 시민들은 사보를 진정한 혁명군의 리더라고 부르기도 할 만큼 사보는 빠르게 명성을 쌓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홀로 마리조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잠입하여 세계의 왕인 이무의 존재를 확인한 뒤 코브라의 도움을 받아 오로선과 이무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기에 이는 사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보는 이글이글 열매를 섭취한 이후 염제라는 칭호를 부여받기도 하였기에 악마의 열매 능력 또한 수준급으로 추정됩니다.
위브는 순수 전투력만 놓고 보면 해군대장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로쿠규에게 체포되었기에 지능과 전투 센스가 부족하기에 해군대장보다는 더 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브는 여전히 흰수염의 신자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독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위브는 무력만큼은 흰수염의 아들다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선 에드워드 위브는 스스로를 흰수염 주니어라고 부르며 자신이 진정한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캐릭터이며 실제로도 흰수염에 비견되는 강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위브는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검은수염 티치에게 복수를 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어머니 미스 버킨이 흰수염 해적단을 먼저 소통하자고 제안해서 현재 위브는 흰수염 해적단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브는 정황상 제파를 이긴 전적이 있으며 오직 무력만으로 칠무회에 소집된 인물입니다. 또한 키자루가 위블의 무력을 보고 전성기 흰수염이 생각난다고 말하였기에 위블의 무력만큼은 최소 해군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임펠다운 출신 강자 탑10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임펠다운의 1초라도 투옥된 인물만을 선정했습니다. 10위에는 임펠다운 레벨 6에서 며칠 지낸 에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에이스는 검은수염 티치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곧바로 세계정부에 넘겨지게 되었고 세계정부에서는 에이스가 로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 에이스의 공개 처형을 발표하였고 에이스는 잠시 임펠다운 레벨 6에서 지내게 됩니다. 에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루피와 함께 해군 영웅 거프에게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연계 악마 열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이글이글 열매를 먹었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기 이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기 위하여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불리운 흰수염을 잡고자 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징배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징배와 혈투를 한 끝에 판전승을 거두었고 곧바로 흰수염을 만나 흰수염과 대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흰수염과 에이스의 격차는 너무나도 심했기에 흰수염은 주먹을 휘두르지조차 않고 에이스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에이스를 반강제로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시켰고 에이스도 조금의 방황은 있었으나 결국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티치가 사치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에이스는 티치를 응징하기 위하여 홀로 티치를 추적했고 결국 바나로 섬에서 티치에게 패배하며 해군에 넘겨졌고 이를 구실로 정상결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기적적으로 구출된 이후 아오키지를 막아서고 해군을 쓸어버리는 활약을 하였으나 결국 아카이누의 도발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해버렸습니다. 9위에는 의리를 지키다 감옥에 간 남자 징배가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정부는 흰수염 해적단과의 전면전을 앞둔 이후 모든 칠무회를 소집하여 반드시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구했으나 징배는 흰수염에게 빛이 있었기에 차마 흰수염을 적대시할 수는 없었고 정상결전에 참전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임펠다운 레벨 6에 갇히게 됩니다. 징배는 칠무회가 된 이후 오랜 기간 칠무회 칭호를 유지했으며 떠오르는 신성 에이스와의 대결에서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징배는 루피의 도움을 받아 임펠다운에서 탈옥했고 루피와 흰수염을 도와 에이스를 구출하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징배는 정상결전에서 모리아를 상대로 승리하였으며 아카이누의 추적을 피해 루피를 살려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징배는 본격적으로 루피와 엮이기 시작하였고 결국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토비로포 중 현상금이 가장 높은 후주우를 쓰러뜨리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현상금이 11억 베리로 새롭게 책정되었고 이는 쌍디보다 높은 수치이기에 징배의 평가가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8위에는 임펠다운의 전세를 낸 남자 도플라밍고가 선정되었습니다. 티치가 임펠다운을 털어먹은 이후 사실상 임펠다운 레벨 6는 빈집이 되었고 이후 도플라밍고가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되게 되며 도플라밍고는 사실상 홀로 임펠다운 레벨 6에 갇혀 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칠무회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며 과거에는 미호크와 함께 칠무회 상위권 강자로 묘사되었던 인물입니다. 도플라밍고는 해군본부 장성을 손가락 하나로 조종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정상결전에서는 오즈의 공격을 손쉽게 피한 뒤 순식간에 오즈의 다리를 절단해버렸습니다. 또한 아오키지에게 기습하여 피를 흘리게 하고 잠시나마 아오키지를 몰아붙인 흰수염 해적단 3번 대대장 조즈를 쉽게 제지하는 모습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에는 칠무회를 대표하여 모리아를 숙청하러 갔고 모리아를 매우 손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도플라밍고의 평가가 절정에 이르렀으나 드레스로자 편에서 후지토라보다 확실히 약한 것처럼 묘사되었으며 결국 루피에게 패배해버리며 도플라밍고의 평가가 수직 하락하였으며 미호크와 위브를 제외한 모든 칠무회의 평가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크로커다일 행콕은 명예회복을 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도플라밍고는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명예회복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습니다. 7위에는 임펠다운의 배신자 시류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류는 본래 임펠다운의 간수장이었으나 상부의 허가 없이 임펠다운의 죄수들을 죽이다가
결국 마젤란이 서장의 권한으로 시루를 잠시 임펠다운에 가둬버렸고 결국 시루는 검은 수염을 만난 이후 마젤란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임펠다운 레벨 6에 걸출한 강자들과 시루를 자신의 휘하로 영입한 뒤 곧바로 마린포드로 갔고 그곳에서 흰 수염의 능력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루는 티치의 능력을 확인한 뒤 티치의 수하가 되는 것을 확정지었고 사실상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시루는 임펠다운 관수장 당시에도 이미 7무회를 초월하는 강자였으며 사왕 최고 간부들과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압살롬의 투명 열매를 강탈하는 데 성공하였고 검은수염 해적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기에 과거보다 더 강해졌을 것이며 사왕 최고 간부 2인자 라인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6위에는 전설의 괴물 반디월드가 선정되었습니다. 반디월드는 거푸 센고쿠에게 패배한 이후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되었고 티치가 임펠다운 레벨 6의 죄수들을 모두 풀어주며 반디월드는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디월드는 과거 30년 전 로저와 흰수염이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에 이름을 날렸던 대해적입니다. 그리고 반디월드는 매우 난폭한 해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군, 세계정부, 해적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공격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정부에서는 거푸와 센고쿠를 주축으로 함대를 꾸려 반디월드를 공격하였고 반디월드는 결국 해군연합에게 패배하며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반디월드는 늙어버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피와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설의 해적다운 강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반디월드는 모아모아 열매를 먹은 인물이기에 다인전에 특히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카이누급의 강자라 할지라도 모아모아 백배포를 막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반디월드는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5위에는 티치가 외면한 남자 블릿이 선정되었습니다. 블릿은 모종의 이유로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우연히 임펠다운은 습격한 티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임펠다운에 수감된 블릿을 본 이후 과거 로저 해적단과 흰수염 해적단의 교전을 떠올리며 블릿은 너무나도 위험한 놈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수하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외면하였습니다. 블릿은 초신성 연합과의 대결에서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이때 초신성과 일부 강자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폐양색 패기만으로 쓰러뜨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루피조차도 몸이 저릿해진다고 말할 만큼 블릿은 강력한 폐양색 패기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이 당시 루피와 블릿은 폐양색 패기의 충돌을 선보였으며 이때 블릿이 루피의 폐양색 패기를 능가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두 캐릭터가 충돌하면 당연히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앞서가겠으나 이 당시 루피도 이미 5황이라고 불렸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블릿의 폐양색 패기가 최소 사왕 최고 간부 2인자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릿은 전 로저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강자로 블릿은 세계를 지배하고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으며 로저를 꺾고 세계의 정점에 서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단신으로 한 나라를 괴멸시키는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싸울 만큼 강했던 인물이라고 정평이 나있는 강자입니다. 4위에는 임펠다운 최초의 타록스 시키가 선정되었습니다. 시키는 대두목이라고 불리며 바다를 지배하며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키와 로저는 에드워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전투 시작 이전에는 시키가 로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에 시키는 로저에게 자신의 수하가 되라고 제안했으나 로저는 시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고 결국 두 해적단은 맞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한 수 위의 실력과 행운을 겸비하며 시키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금사자 해적단은 괴멸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이 흘러 로저는 해군에 자수한 뒤 공개 처형당하였고 시키는 로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죽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홀로 마린포드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단신으로 해군 수천 명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왕의 라이벌다운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측에서도 시키의 횡포를 두고 볼 수는 없었기에 당시 해군의 최고 전력이라고 불렸던 거푸와 센고쿠가 시키를 잡기 위해 출격하였고 시키는 거푸와 센고쿠를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반나절이나 버텨냈으며 마린포드의 절반을 박살내버릴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키도 거푸와 센고쿠의 협공을 버티지 못하였고 해군에 붙잡힌 이후 임펠다운으로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키는 임펠다운에서 자력으로 탈옥하였고 임펠다운 최초의 탈옥스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3위에는 레드필드가 선정되었습니다. 레드필드는 오래전 해군에 붙잡혀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티치가 임펠다운 대소동을 일으키며 다시 세상에 풀려나는 데 성공합니다. 패트릭 레드필드는 원피스 언리미티드 월드 레드에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지만 오다 작가님이 검수한 캐릭터이기에 독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레드필드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전성기 시절 로저 흰수염과도 비견되기에 원피스의 최강자 논쟁에도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거프는 레드
레드필드를 시대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인물로 평가했으나 생고쿠는 레드필드를 전성기 시절 흰수염과 대등한 강자라고 평가하며 레드필드를 고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드필드는 이후 박쥐박쥐 열매 모델 뱀파이어라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전성기 시절보다 기량이 더욱 상승하며 일부 독자들은 로저와 흰수염 거푸마저 뛰어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쥐박쥐 열매 모델 뱀파이어의 가장 사기적인 능력은 영생을 살게 해주며 늙지 않는 불로불사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전성기 시절의 레드필드를 죽일 수 있는 인물도 이무 정도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기에 박쥐박쥐 열매 모델 뱀파이어를 먹은 레드필드는 천하무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위에는 주인공 몽키 D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는 자신의 형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임펠다운을 급습하였으나 지옥의 왕 마젤란을 만나 패배한 뒤 임펠다운 레벨 5에 수감되며 잠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루피는 사람의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한 이후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자신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 피푸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푸스를 사용하여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를 너무나도 쉽게 꺾었으며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 밀면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면 주변 환경을 곰으로 만들 수 있으며 살아있는 생물마저 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인족을 아득히 상회하는 크기로 커질 수도 있으며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충격을 받더라도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사기적인 회복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루피의 필살기 격인 바주란거는 단 일격의 맷집만큼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최고인 카이도우를 쓰러뜨릴 만큼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1위에는 해적왕 골디 로저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저는 대해적 시대를 열기 위해 스스로 해군에 자수했고 로저는 잠시 임펠다운에 수감됩니다. 로저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에서 해적왕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해적 중에 정점에 오른 인물이 아니라 전세계를 뒤흔들 만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차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로저는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며 전세계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렸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바다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하자 너 해적왕이 무슨 존재인지 알기는 한 거냐?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라는 자리는 루피조차 넘볼 수 없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적왕에 등극하는 방법은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마치며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며 조이보이가 남긴 데비보 원피스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그랜드라인을 통합해야 하며 위대한 항로를 제패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적왕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해적왕에 근접한 사왕들조차도 사실상 흰수염을 제외하며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이가 없기에 해적왕에 등극한 로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로저의 무력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을 때도 오로지 해적왕이라는 칭호 하나만으로 로저를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